내가 착각했나? 이 한마디에 강유경 씨의 표정이 무너졌습니다. 그동안 자기에게 문자를 보내던 정신없는 햄스터가 박우열 씨인 줄로만 굳게 믿고 있었던 그 마음이 단 한순간에 무너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강유경 씨가 잘못한 걸까요? 사실 우리 모두 매일 이런 착각을 합니다. 하트 시그널 5 4회. 강유경 씨는 박우열 씨와 첫 데이트를 마쳤습니다. 박우열 씨가 유경 씨가 저와 다른 매력이 있어서 궁금했다 고 말하자 강유경 씨의 얼굴은 빨갛게 달아올랐죠. 김이나 씨도 흐뭇하게 바라보면서 저 미소는 연기하라고 해도 못한다고 했을 정도로요. 자, 그만큼 강유경 씨의 마음은 이미 박우열 씨에게 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유경 씨는 자기에게 계속 다정한 문자를 보내주던 정신없는 햄스터를 박우열 씨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순간 박우열 씨가 보낸 닉네임은 소금빵이었습니다. 이 주간 쌓아올린 환상이 단 한 번의 알림에 무너진 겁니다. 내가 우열린 마음을 좀 착각했던 건가? 강유경 씨의 이 한마디는 사실 우리 모두가 한 번쯤 했던 말입니다. 강유경 씨에게 일어난 첫 번째 심리 현상. 자, 바로 확증 편향입니다. 런던 대학교의 심리학자 피터 왓슨이 1960년에 처음 발견한 개념인데요. 사람은 자신이 믿고 싶은 대로 정보를 해석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이제 강유경 씨는 박우열 씨를 좋아했기 때문에 시그널 하우스 안에 모든 긍정적인 신호를 박우열 씨의 행동으로 꿰맞춰 버린 겁니다. 그런데 잠깐, 이게 강유경 씨만의 일일까요? 아닙니다.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은 우리 뇌에서는 즉시 한 가지 작업이 시작됩니다.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한다는 증거를 찾아라. 그래서 그 사람이 나를 한번 쳐다본 것도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도 전부 호감의 신호로 해석되기 시작합니다. 사랑에 빠진 사람은 사실 객관성을 잃습니다. 강유경 씨가 받았던 다정한 문자들을 떠올려 보세요. 오늘 잘 자요 같은 평범한 한마디도 박우열 씨가 보냈다고 믿는 순간 특별한 의미가 됩니다. 같은 문장이 누가 보냈는지에 따라 완전히 다르게 읽히는 거죠. 이게 바로 확증 편향이 우리 마음에서 일하는 방식입니다. 프린스턴 대학교 연구팀이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연인이 있는 사람들에게 같은 사진을 보여줬을 때 자기 연인이 보낸 거라고 알려주면 훨씬 더 따뜻하게 느꼈고 모르는 사람이 보낸 거라고 하면은 무덤덤하게 봤습니다. 이제 같은 자극이 이 마음의 필터를 통과하면서 완전히 다른 의미로 변하는 거죠. 이제 강유경 씨에게 박우열 씨라는 필터가 끼워져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게 박우열 씨로 보였던 겁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셨나요? 누군가를 좋아하기 시작하니까 이제 그 사람의 모든 행동이 의미 있게 느껴졌던 적, 나중에 돌아보면은 별것 아니었는데 그 당시에는 분명히 신호 같았던 그런 순간들, 그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우리 뇌가 원래 그렇게 작동하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잠깐, 확증 편향은 시작일 뿐입니다. 강유경 씨를 더 깊은 늪으로 끌고 들어간 두 번째 심리가 있습니다. 바로 간헐적 강화입니다. 하트 시그널 5 인물 심리 분석을 스페셜로 분석하고 있는데 혹시 지금 구독 안 하고 보고 계신 분 얼른 구독 버튼 누르고 오세요. 안 그러면 제가 삐질 거예요. 연예인 예측단 윤종신 씨가 이런 말을 했죠. 두 여자가 늪에 허리까지 빠졌다. 로이킴 씨는 한술 더 떠서 코밑까지 빠져서 간신히 숨 쉴 정도라고 표현했습니다. 사실 이건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정확한 심리학적 묘사입니다. 박우열 씨가 만들어낸 늪에는 뇌과학적인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간헐적 강화. 1957년 하버드 대학교의 심리학자 B.F. 스키너가 발견한 원리입니다. 보상이 매번 일정하게 주어질 때보다 가끔씩 예측 불가능하게 주어질 때 사람은 그 행동에 훨씬 더 집착하게 됩니다. 도박이 끊기 어려운 이유, 슬롯머신이 중독성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박우열 씨의 행동을 자세히 보세요. 강유경 씨에게 다정하게 웃어줍니다. 그런데 다음 순간엔 정규리 씨 옆자리로 이동합니다. 근데 강유경 씨에게는 또 카풀 약속을 잡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문자에는 다른 닉네임을 씁니다. 이 다정함과 거리감이 번갈아오는 패턴, 이게 바로 간헐적 강화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 심리가 더 결합합니다. 헤일로 효과입니다. 한 가지 좋은 점이 그 사람의 모든 면을 좋게 보이게 만드는 현상이죠. 박우열 씨가 강유경 씨에게 당황하고 부끄러운 모습이 귀여웠다고 말한 그 한마디가 강유경 씨의 마음에서는 박우열 씨 전체를 빛나게 만든 겁니다. 그러니 익명의 다정한 문자를 받았을 때 그게 박우열 씨일 거라는 결론은 너무나 자연스러웠습니다. 확증 편향이 강유경 씨의 눈을 가리고 간헐적 강화가 마음을 더 빠져들게 하고 헤일로 효과가 그 환상을 완성한 겁니다. 세 가지 심리가 한꺼번에 작동했으니 강유경 씨가 빠져나오기란 거의 불가능했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왜 강유경 씨는 유독 이 늪에 더 깊이 빠진 걸까요? 혹시 강유경 씨 1편 영상을 보셨다면 답을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강유경 씨는 외부의 인정으로 자기 가치를 확인하는 사람이었죠. 누군가가 자기를 좋아해준다는 신호 하나가 자신의 존재를 통째로 흔들 만큼 큰 의미였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호감의 신호는 그냥 신호가 아닙니다. 자기 자신의 가치, 증명서입니다. 그래서 박우열 씨가 보낸다라고 믿었던 문자는 단순한 메시지가 아니라 나는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다 라는 증거였던 거죠. 그게 거짓으로 드러나는 순간 무너지는 건 단순히 연애 감정만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 전체가 흔들립니다. 그래서 강유경 씨가 내가 착각했나? 라고 말한 그 순간 우리는 보고 있었던 겁니다. 한 사람의 마음이 흔들리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보는 시선이 흔들리는 그 장면을요.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클수록 우리는 사랑을 착각합니다. 그리고 그 착각이 깨질 때 가장 크게 다치는 건 상대방이 아니라 우리 자신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강유경 씨에게 가장 큰 숙제가 남았습니다. 인지부조화입니다. 내가 굳게 믿었던 것이 사실이 아닐 때 사람의 마음에 생기는 균열이죠. 강유경 씨는 어떻게 이 균열을 메울까요? 인지부조화 이론을 만든 스탠포드 대학교의 런 페스팅거가 1957년에 밝혀낸 게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믿었던 것이 틀렸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보다는 차라리 현실을 다르게 해석하는 쪽을 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강유경 씨가 앞으로 보일 반응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 강유경 씨가 박우열 씨를 향한 마음을 더 강하게 밀어붙이는 겁니다. 내가 착각한 게 아니라 우열 씨가 헷갈리는 중인 거야. 이렇게 자기 마음을 정당화하면서 직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건 인지부조화를 줄이려는 가장 흔한 방어 기제입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 강유경 씨가 자기 마음을 닫아버리는 겁니다. 역시 나는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야. 자, 이렇게 자기 가치 자체를 깎아내리면서 박우열 씨에게도 다른 누구에게도 마음을 열지 않으려고 할 수 있습니다. 1편에서 다뤘던 외부 기준 자존감의 가장 위험한 결말이 바로 이 시나리오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세 번째 길이 있습니다. 가장 어렵지만 가장 건강한 길이죠. 나는 박우열 씨를 좋아했고 그건 진짜였다. 다만 그 마음을 내가 너무 빨리 결론 지었을 뿐이다. 이렇게 자기 감정을 부정하지도 자기 가치를 깎지도 않으면서 사실만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강유경 씨가 이 길을 걸어준다면 우리는 한 사람이 진짜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사실 강유경 씨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누군가의 마음을 착각합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중요한 건 착각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착각이 깨졌을 때 자기 자신을 어떻게 대하느냐입니다. 좋아하면 사람이 다르게 보이는 건 우리 뇌가 사랑을 만들어내는 자연스러운 방식입니다. 다만 그 환상이 깨질 때 우리는 자기 자신을 비난하는 대신 이렇게 말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그만큼 진심이었구나. 그게 강유경 씨에게도 우리 모두에게도 필요한 한마디입니다. 다음 회에서 강유경 씨는 어떤 길을 선택할까요? 인지부조화를 어떻게 다룰지가 가장 큰 관전 포인트입니다. 여러분은 강유경 씨의 입장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까지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